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1일 사회자로 초청된 카페이드 대표 이응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온라인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은 공모전 중에서도 정말 요새 가장 많은 분야를 차지하고 있는 영상 공모전을 공략할 때 가장 필요한 요소들을 알려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탔던 공모전도 영상 공모전이었고, 지금 시대가 시대니만큼 유튜브로 하려고 하는 그런 광고 영상이나 뭐니 뭐니 해도 영상이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미드나잇 프로덕션의 조은학 대표님을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마이크를 들고 뭔가 이렇게 발표를 해본 기억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조금 어색하네요. 제가 지금은 현재 영상 관련된 제작 일을 하면서 영상 광고 기획 때문에 어디 가서 발표하거나 제안하거나 이럴 일은 상당히 많은데, 학생 여러분들 앞에서 뭔가를 알려준다, 이런 강의를 한다, 이런 것 자체가 오늘이 처음이라 가지고 상당히 많이 긴장이 됩니다. 어디 올라가서 기업들이랑 미팅을 할 때도 한 번도 긴장을 안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걸 알려드리면 좋을까 고민을 하느라 또 벼락치기로 어제 밤을 새서 강의 자료도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아무쪼록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오늘 강의가 무슨 강의인지 알고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은, 주제는 영상 공모전, 과연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중요한디, 이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야 딱 자기가 집중할 포커스를 맞춰갖고 거기 하나에만 파고들어야지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학생 여러분들은 뭐가 중요하고 뭐가 좋은지는 다 아는데 그것들을 선택하고 걸러내는 거를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비교를 하고 선정을 해야 될까, 이런 거를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순서는, 여기 글자가 좀 작은데 잘 보이나요? 지금 네, 온라인으로 보이시는 분들도, 네, 안 보이셔도 제가 확대해 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온라인에 계신 분들 잘 보이면 1번점 눌러주세요. 안 보이면 2번. 보이네. 보인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광고는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영상 공모전인데 왜 광고를 얘기하느냐, 이런 말 할 수도 있는데, 결국 공모전도 광고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광고에서 무엇을 추구를 해야 되는지를 먼저 짚어볼 거고요. 그 짚어보면서 그 의식의 흐름대로 뭔가 좀 느끼고 이런 거를 바탕으로 영상 공모전에 대입을 해서 영상 공모전 그러면은 무엇이 중요한가 본 주제를 다뤄보고, 실전 지금 공모전에 있는 걸 예시로 한번 볼 수도 있고, 공모전은 아니지만 저희가 기업을 대상으로 만들었던 홍보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어떤 의식의 흐름과 기획 의도를 가지고 영상이 완성됐는지, 그런 과정들을 전부 다 그냥 낱낱이 파헤쳐서 공유를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의식의 흐름이 좀 참고가 되고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모전하고는 별개로 제 개인적으로 학생 여러분들한테 크리에이티브와 기획자의 사고를 어떤 식으로 좀 가지고 일상생활에 적용하면 좋겠는지, 이런 말까지 하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앞에서 다 소개를 해주시긴 했는데, 제 소개를 먼저 하자면은, 저는 좀 특이한 이력이 있죠. 동아대학교 수학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수학과, 이 광고, 어떤 크리에이티브와 예술 쪽 하는 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데, 저는 수학과를 졸업을 했고, 수학과를 졸업을 하면서 창업이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근데 창업 처음에 막연하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니까 창업 동아리 활동으로 시작해서 그냥 일반 홈케이스라든지 여러 굿즈 아이템 같은 것들을 많이 팔기 시작을 했는데, 그 팔 때 마케팅을 스스로 해야 되잖아요, 1인 기업이니까. 그래서 페이스북에 직접 광고를 집행을 한다든지, 광고를 집행하면서 여러 타겟이라든지 이런 분석을 하고 수치를 살펴보고 뭐가 더 효율이 잘 나오는지 보고, 이게 어떻게 보면 수학적 통계랑 또 비슷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재미 들려서 마케팅을 스스로 하다 보니 주변 사람들의 마케팅도 제가 도맡아서 하게 되고, 마케팅 대행사의 일로 확장까지 됐는데, 이게 마케팅만 하는 거는 뭔가 좀 안고 빠진 찐빵처럼 뭔가 더 이상 확장이 안 되고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콘텐츠를 만들 수가 없으니까.
광고를 하려면 콘텐츠가 있어야 뭐 분석을 하고 통계적으로 확인을 하고 뭐 하고 집행을 할 텐데 콘텐츠가 없으니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콘텐츠를 잘 만들 수 있는 협업자를 만나서 이제 저는 뭐 기획을 하고 뭐 시장 판단을 하고 뭐 여기에 뭔가 의미를 부여하고 트렌드를 분석하고 그거를 바탕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자라고 했을 때 이제 같이 제작하는 공동 대표가 이제 제작을 하고 지금 이제 직원들이 여러 명 있긴 한데 그런 식으로 하면서 지금 현재 콘텐츠 제작업을 더 주로 하고 있습니다. 광고 콘텐츠를. 그래서 뭐 대표 클라이언트로는 뭐 알만한 클라이언트를 소개하자면은 뭐 롯데월드하고도 작업을 했었고요. 배달의 민족하고도 작업을 몇 번 했었고 에어부산하고도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이외에도 많긴 한데 대표적으로는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강의에서는 일단은 이 영상 공모전 때문에 강의를 들으러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영상 공모전의 기획 능력이 향상되셨으면 좋겠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강의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공모전도 결국은 광고, 기획자의 시각과 사고를 함양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 제가 처음에 이 카페이드 대표님을 만나게 된 계기가 저희 그런 여러 각 분야에 있는 대표들이 모여서 마케팅 스터디를 시작하면서 모였거든요. 술 먹는 모임. 네, 술 먹는 모임이라고 말씀 주시는데 네, 맞습니다. 그게 목적이긴 하죠. 네, 그래서 뭐 카페이드 대표님처럼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을 하시는 분도 있고 뭐 디자인 쪽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저처럼 콘텐츠 만드는 기업 아니면 앱 IT 기업의 대표님도 오시고 각자 자기 기업에서 마케팅 니즈와 뭐 콘텐츠를 어떻게 풀어 나갔을 때 그랬을 때 시장에는 어떤 반응이 있었다 이런 것들을 서로 각자 공유하고 피드백도 주고 의견도 주고 받은 그런 모임에서 저는 이제 콘텐츠를 제작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제가 만들었던 콘텐츠를 다 이렇게 이런 의도를 품고 만들었습니다. 이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하고 공유드렸었는데 그거를 대표님께서 아주 좋게 재미있게 들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학생분들한테도 공유하면 좋겠다 말씀을 주셔서 오늘도 나중에는 실전 영상이 한 9개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것까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할 건데 퀴즈를 많이 냈다고 그랬죠. 시작 전 퀴즈로 광고에 뭐는 없다. 네, 이게 하나 풀고 가보겠습니다. 이게 광고 대신에 기획이라고 적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답이 뭘까요? 아주 맞추시는 분께는 크나큰 명예를 드리겠습니다. 정석은 없다. 예? 정석은 없다. 정석? 조금 비슷합니다. 네. 예? 정답 들고 외치신 분, 네, 먼저. 외치셨나요? 외치셨네요. 마스크를 끼고 외셔가지고. 네. 네. 정답이 네, 맞습니다. 정답. 광고의 네. 이 퀴즈의 정답은 정답입니다. 네. 예비 공모전 수상자의 명예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카페이드 대표님께서 또 할인 쿠폰을 빵빵하게 쏘신다고 하시니까 나중에 꼭 잊지 마시고. 네. 그래서 광고의 정답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도 사실은 다 정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 강의 끝났습니다. 정답이 없으니까 다 이제 강의 끝나고 집에 가셔서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이 정답이 없다라는 말 자체는 항상 뭐 유연한 사고를 가져야 된다. 그리고 의무이나 태클을 항상 더 걸어야 된다. 그래야 나은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고 또 퀴즈는 이걸로 냈지만은 사실 또 정답은 없지만 오답은 있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 가도 성과가 잘 나올 수 있고 저렇게 가도 성과가 잘 나올 수 있지만은 이렇게 갔을 때는 이거는 보나마나 절대로 성과가 안 나온다. 이런 오답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거는 그런 오답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 정도로 좀 참고를 하셔도 될 것 같고 또 반대로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점점 말이 길어지는데 영원한 오답도 없다. 참 계속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죠. 근데 예를 들면은 뭐 역주행 같은 게 주로 된 사례 같아요. 역주행이 시대를 잘못 파고들거나 좀 앞서가거나 파악을 못해서 그때는 죽을 썼는데 뭐 비의 깡이라든지 뭐라든지 근데 나중에 팍 치고 올라가죠. 그런 점에 봤을 때는 이게 제가 뭐 오답을 피해가는 방법, 오답은 있다라고 하지만 결국 그것도 무조건적인 오답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본제로 넘어가서 영상 공모전 무엇이 중요한가? 네, 무엇이 중요할까요?
어떤 영상이 공모전에 당선이 될까요? 한번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뭐 좋아요를 많이 받는 영상 다 유튜브에 올릴 테니까, 아니면은 좋아요 많이 받고 공유도 많이 되고 여기저기 막 확산이 되면은 공모전에 당선이 될까요? 아니면 그런 효과를 내기 위해 인플루언서가 출연하면은, 아니면 완전 참신하고 새로우면 그 너무 참신해서 이슈가 되면은 공모전에 당선이 될까요? 공모전에 가장 중요한 영상 뭐가 있을까요? 잘 모르겠죠? 자, 물론 심사 기준이 제일 중요하긴 한데, 이 심사 기준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딱히 이 강의가 아무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영상 공모전도 따지고 보면 일종의 수단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단체가 해결하고 싶은 어떤 문제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모전을 그냥 하는 것이고, 그 공모전의 내용으로 영상이 들어간 거죠. 영상으로 무언가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래서 바꿔 말하면 공모전도 결국 광고 수단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공모전을 분석하기 전에 아까 목차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제대로 파고들기 위해서는 과연 광고는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광고는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가? 자,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고의 광고는 무엇일까요? 광고인이 가장 원하는 광고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퀴즈. 이거는 그 조금 전에 명예가 한 장려상 정도의 명예였으면은 지금은 은상 정도 드리겠습니다. 네. 최고의 광고, 어떤 광고가 있을까요? 예?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많은? 네.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광고예요. 네. 정답은 아니지만 손을 들어서 발표를 주셨기 때문에 정답은 없다 그랬죠. 네. 그래서 맞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은상의 명예도 드리고 상품권이란가,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답은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답은 뭐냐면은, 광고를 안 해도 잘 팔리는 거. 정말 어이없죠. 최고의 광고가 뭐냐고 물어봐 놓고서는 광고를 안 해도 잘 팔리는 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네. 제가 이걸 준비해놨는데 그래서 실질적인 강의를 한다고 해놓고선 계속 말장난만 하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예전에는 저런 일이 자주 있었어요. 뭐가 서비스도 없고 제품도 없으니까 뭐 나오기만 하면은 그 제품이 제대로 된 제품, 원래 없었던 거니까 알아서 잘 팔리고 소문이 나고 이랬는데, 지금은 어렵죠. 경쟁도 아주 치열하고 자기 어필도 계속 해야 되니까. 근데 광고인들한테 아주 힘든 일이 종종 있는데, 심지어 제품이나 서비스가 아주 안 좋아요. 이거는 그냥 당장 시장에 내놓고 경쟁사랑 비교해봤을 때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요소가 하나도 없어. 차별점도 없고, 그리고 예산이 부족하고 자본도 없으니까 그거를 개선할 수 있는 여력도 없는 거야. 하지만 팔아야 돼. 그러니까 광고를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선물 상자 안에 들어가는 이 본질은 아주 안 좋은데 포장을 열심히 해달라고 하니까 저희는 아주 골치가 아픈 거죠. 그래서 광고를 안 해도 잘 팔리는 게 제일 최고의 광고라고 할 수 있지만, 현재는 아주 부족하고 그거를 넘어서서 똥도 포장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왔다. 그래서 광고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제 맘대로 적었습니다. 광고는 어떤 특정 목적이나 전환을 위해서 소비자 타겟에게 행하는 모든 일방적인 행위. 정답이 아니에요. 아까 계속 정답이 아니라 말씀드렸죠. 하지만은 우리 모두 대충 어렴풋이 이런 의미 정도로는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일방적이지도 않죠. 상호 이제 소통을 하면서 광고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면 아까 전에 최고의 광고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안 해도 되는 광고다 하는 그런 거 말고 어쨌든 무언가를 하기는 합니다. 하기는 한다고 했을 때 가장 효과적인 광고는 무엇일까요? 어쨌든 소비자한테 일방적으로 노출을 시키든 뭘 하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든 소통을 하든 무언가 액션을 취했습니다. 그때 가장 효과적인 광고. 이 광고를 하면은 무조건 성공합니다. 이 광고를 할 수만 있다면 실패를 할 수가 없어요. 잘 모르시겠죠? 힌트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광고일까요? 이 광고를 하면은 불패입니다. 불패. 이거는 들으면 바로 그냥 맞구나 싶을 거예요. 경쟁사들 다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거밖에 몰라요. 그냥 다 홀려버리는 거죠. 네.
독점 광고. 정답입니다. 완벽한 정답입니다. 네. 독점 광고. 네. 제가 독점을 넘어서 독재 광고라고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 독점이란 게 어느 수준이냐면은 자본이 무한정 있다라고 했을 때 TV 채널 돌리고 말고 할 거 없이 항상 삼성만 나옵니다. 길을 걸으면은 전광판에 다 삼성입니다. 경쟁사가 끼어들 틈이 없어요. 우리는 삼성밖에 모릅니다. 버스에 앉아도 뭘 해도 틀어도 다 삼성 광고만 나옵니다. 그러면은 세상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광고가 뭐냐고 물었을 때는 독점할 수만 있으면 끝납니다. 우리 크리에이티브라든지 이런 거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독점만 하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과연 가능하냐는 거죠. 그게 가능할까요? 절대 불가능하죠.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아까 처음에 시작했던 문제가 나옵니다. 광고는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가? 독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자본도 유한하기 때문에 효율을 추구해야 된다. 효율적인 광고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거 하나만 안고 가면은 이제 사실상 강의가 끝났다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효율을 만들어낼 수 있는, 효율을 좀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크리에이티브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효율적인 광고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효율적인 광고는 과연 무엇일까요? 또 퀴즈를 준비해봤는데 이거는 퀴즈 안 하고 바로 가보겠습니다. 진지하게 질문 드리는데 효율적인 광고는 과연 무엇일까? 네. 뭐 이거는 사전적으로 당연한 거죠. 아까 전에 독점을 할 수 없다고 그랬으니까 최소 자본으로 최대의 성과를 만들어내는 게 효율적인 광고입니다. 네. 당연한 말 하고 있죠. 네. 당연한 말을 왜 할까요? 제가 여기 오늘 오기 전에 학생분들한테 어떤 걸 알려드리면 좋을까 생각을 했던 게 이 효율을 추구해야 되는 게 아주 당연한데 효율을 어디서 효율을 뽑아야 돼야 되는지 어떻게 효율을 뽑아내야 되는지 그거를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아주 재밌는 영상이 만들어져서 사람들이 많이 보고 확산이 되면은 효율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인플루언서가 나와서 이미 유명한 사람이 이거 얘기하면은 효율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과연 효율적인 광고는 뭐를 신경 써야 되는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효율을 만들어내는 3요소 제가 이름 붙여봤습니다. 사실 3요소라고 이렇게 뭐 광고를 공부하거나 뭐 하거나 했을 때 정석적으로 나눠진 거는 전혀 없어요. 근데 오늘 학생 여러분들의 눈높이에서 좀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한 3요소가 있는데 어떤 요소를 집중을 해서 거기서 효율을 추구하면은 광고 전체적인 성과가 올라올까요? 퀴즈 내겠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세 가지가. 비용. 네,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채팅창에는 콘텐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콘텐츠. 어떻게 보면은 아이디어. 좀 세부적인 답들을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퀴즈라고 하긴 했지만은 맞추기 어려워요. 좀 개념적인 거를 제가 뭉뚱그려서 답변을 나눴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세분화된 기준입니다. 그래서 기준을 세분화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목표나 타겟을 세부적으로 짜라는 건데 목표도 막연하게 판매 증진이 목표예요. 이 판매 증진이 목표니까 이 판매 증진이 잘 될 수 있는 광고를 만듭시다 하는 것보다 판매 증진이 궁극적인 목표인데 판매 증진을 하기 위해 우리가 지금 당장 해야 될 스텝은 일단 사람들이 우리 걸 안 사도 좋으니까 이름을 알리는 게 우선이다. 하면 이름을 알리는 게 목표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아니면은 이름은 우리 거에 대한 이름을 사람들이 조금 알고 있으니 이름만 아는 게 아니고 좀 더 관심을 가지는 게 목표다. 그러니까 우리 거를 좀 더 되돌아보고 아니면 검색하게 만드는 게 목표다. 이런 식으로 목표를 세분화하는 게 막연한 목표보다는 당연히 성과가 잘 나오겠죠. 효율적이겠죠. 광고도 적게 하면 되니까. 뭐 아니면은 타겟도 우리 제품은 대한민국 전 국민이 타겟입니다 하는 것보다 뭐 퇴근하고 편의점 닭튀김을 즐기는 맥주 한 캔 먹으면서 축구 보는 거 좋아하는 남성 이런 세분화된 타겟을 해야 된다.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뭐 다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세분화된 기준이 첫 번째 요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정성적인 효율입니다. 정성적인 효율은 뭐냐면은 제가 이제 정성적인 효율을 정의할 때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뭐 목표도 똑같고 전하고자 하는 내용도 똑같아요. 근데 이건 이제 어떻게 포장을 하느냐죠. 뭐 똑같은데 이 우리가 만든 제품은 부잣집 도련님의 이미지를 낼 수 있는 아주 고급적인 무언가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카피를 했을 때 당신의 격을 한층 더 올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떻게 카피를 짜고 어떻게 전달을 하는 게 좀 더 와닿을까 이거 항상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 개념에서 아니면 영상이라고 했을 때 똑같은 메시지지만은 가만히 서서 우리 제품은 뭐뭐뭐한 특성이 있고 뭐런 장점이 있습니다 하고 설명하는 것보다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하는 게 좀 더 똑같은 메시지라도 전달이 잘 된다든지 이런 것처럼 정성적인 효율을 낼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일까 라는 거를 고민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하신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효율을 만들어내는 세 번째 요소로 마지막 정량적입니다. 정성적 효율이 무형의 그 무언가라고 했으면은 정량적인 효율은 말 그대로 비용이겠죠. 어떻게 했을 때 비용이 더 줄 수 있는가. 예를 들면 우리 타겟은 직장인들이기 때문에 TV 광고를 한다 했을 때 낮 시간에 TV 광고를 때려도 아무도 안 볼 테니 저녁 시간에만 TV 광고를 때리는 선택지도 효율을 추구한 거겠죠. 정량적으로. 그런 것처럼 수치적으로 뭔가 환산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정량적 효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광고 기획 아니면 어떤 기획을 하더라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효율이 필요한데 그 효율을 어디서 달성할 것인가 하고 막연할 때는 이 정도 세 가지, 물론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속하지 않은 다른 것들도 있는데 효율이라는 그 키워드 하나만 생각하시면서 어떻게 더 짜낼 수 있을까, 쥐어 짤 수 있을까, 간소하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이게 나눠지기도 했지만은 안 나눠지고 거미줄처럼 다 서로 연관돼서 얽혀 있는 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획에 정답은 없습니다. 늘 명심하세요. 그러면은 간단한 퀴즈. 위 세 가지 요소 중 크리에이티브는 어디서 필요할까요? 객관식입니다. 이거는 제일 먼저 손들고 맞추면 바로 카페에도 쿠폰 날아갑니다. 제가 할게요. 예, 자급자족이네요. 네. 정성적 효율. 정성적 효율. 예. 저보다 먼저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권미송님. 정성적 효율. 예. 답변 감사합니다. 정답입니다. 정답인데 제가 일부러 좀 낚시를 해봤습니다. 세 가지 모두 다 크리에이티브가 필요합니다. 어떤 말인가 하면은 정성적 효율은 당연히 크리에이티브라고 할 수가 있죠. 왜냐면은 정성적이라는 단어 자체가 카피를 어떻게 짜고 하고 하는 거니까. 세분화된 기준의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타겟이라고 했을 때 크리에이티브가 안 들어간다면은 좀 더 파고들어서 어린 아이를 대상으로 한다, 아니면은 어떤 특정 지역의 어린 아이를 대상으로 한다, 아니면 그 어린 아이 중에 무언가 어떤 거를 좋아하는 어린 아이를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파고들어서 효율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은 크리에이티브라는 게 결국 발상의 전환이기도 하고 새로운 거의 조합이잖아요. 맥도날드 이게 꼭 이거의 사례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맥도날드에서 예전에 그 미국에서 쉐이크를 만들었는데 신메뉴로 냈죠.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초코 쉐이크랑 뭐랑 이렇게 해서 메뉴를 냈는데 생각했던 거와는 다르게 아이들이 전혀 안 사는 거예요. 아이들이 전혀 안 사 먹고 의외로 한 30, 40대 아저씨들이 아주 많이 사 먹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그 지역 맥도날드에 잠깐 들려서, 그러니까 트럭 운전수죠. 잠깐 들려서 끼니가 해결될 만한 거를 사서 나가는 그런 타겟들이 많은데 쉐이크 그 하나가 상당히 꾸덕하다 보니까 그 꾸덕한 그런 식감 때문에 상당히 든든하고 오래 먹을 수 있고 운전하면서도 잠 깰 수 있게 먹을 수 있었다, 이런 게 있었거든요. 아이들은 오히려 너무 꾸덕하기 때문에 빨기가 힘들어서 안 먹었다, 이런 게 있는데 이게 꼭 기준을 제품을 다시 재발견한 거고 시장 조사를 새롭게 해서 기회를 발견한 거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세부나 목표나 이런 타겟을 기획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단순히 아이라는 타겟에서 더 파고들었다, 세분화시켰다라는 게 아니고
전혀 다른 타겟이죠. 쉐이크랑 아저씨가 연결이 된다고? 이런 측면에서는 이것마저도 크리에이티브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분화된 기준에서도 크리에이티브가 필요한 거고, 정성적인 효율, 이건 당연히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디어나 이런 컨셉으로 하겠다, 트렌드에 맞춰서 빵 뭐 이슈를 만들겠다, 이런 기억에 남는 무언가를 만들겠다, 크리에이티브 당연히 필요하고요. 정량적 효율, 정량적 효율도 제가 예시를 하나 들면은, 이거는 그 최근에 공모전에서 나온 아이디어인데, 이 아이디어가 세계 광고 공모전이 있는데 아주 멋있는 아이디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고를 했는데, 어떤 거냐면 최근에 가장 큰 이슈는 그거였죠.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는 가게나 술집들이 상당히 많아졌죠. 그래서 하이네켄에 제안한 아이디어 공모입니다. 이 학생이 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어떤 아이디어를 공모를 했냐면은, 코로나 때문에 술집은 다 문 닫고 문을 닫으니까 셔터를 다 내리죠. 셔터를 내림으로써 천연의 광고판이 발생했다라는 거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하이네켄한테 제안하기를, 자, 너희들도 술을 많이 팔아야 되는데 술집은 다 문을 닫았고 이런 술집에다가 너희들이 지원을 해줘라. 천연 광고판에 다 하이네켄 그림을 그리고 우리 다시 만나요. 언제가 돼서 뭐 다시 만나요. 우리 모두 힘내요. 이런 것들이 문 닫은 가게들이 신청만 하면은 지원금도 조금 받고 셔터 내린 곳에 하이네켄으로 프린팅이 다 지원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은 돌아다니면서 뭐 하이네켄을 자주 보고 인지되고 계속 기억에 염두를 하고 있다가 뭐 집에서 먹든 나중에 코로나 풀렸을 때 하이네켄을 또 먼저 먹을 수가 있겠죠. 그런 것처럼 정량적 효율이라는 게 새로운 광고판을 발견했다라는 점에서 기존에 없던, 원래 이 크리에이티브를 넣지 않으면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부적으로 더 이 시간대가 더 효율적이다 뭐 하다 이런 식으로 파고들어서 효율을 낼 수도 있는데, 여기에 크리에이티브를 넣으면은 그런 발견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효율적인 광고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3요소, 세분화된 기준, 정성적 효율, 정량적 효율을 뭔가 좀 수치적으로 파고들어서 효율을 만들어내는 것도 좋지만, 각 요소마다 크리에이티브가 한 방울씩 첨가가 되면은 금상첨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또 크리에이티브가 정말 너무 매혹적인 단어잖아요. 크리에이티브만 생각하다가 매몰돼 버리면 안 됩니다. 크리에이티브는 마지막에 소스, 아니면 크리에이티브가 메인이 될 수도 있지만은 크리에이티브만 생각하다가 매몰되면은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광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 됐습니다. 그럼 영상 공모전 본제로 돌아가서 무엇이 중요할까요? 영상 공모전 무엇이 중요할까? 자, 영상 공모전도 결국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광고 수단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래서 공모전 자체로도 공모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기관이 낸 공모전이다, 뭐 아니면 기업이 낸 공모전이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왜 공모전을 했을까요? 그냥 뭐 땅 파가지고 학생 여러분 경력을 위해 아니면 상금 내고 하는 게 아니고 목적이 있을 거거든요. 그 목적이라는 게 결국 뭐 자기네 제품을 공모전 그 자체로도 광고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알리는 역할도 할 수가 있고, 뭐 어쨌든 본질 궁극적인 목적은 예를 들어서 자기 제품이 잘 팔리는 거라고 했을 때 공모전 자체만으로도 학생들한테 잘 알려져서 제품이 잘 팔린다. 그럼 이미 성공한 광고인 거고, 공모전이. 혹은 그러면 이제 공모전에서 크게 학생들이 만든 컨텐츠가 크게 이슈가 되면은 또 성과가 나니까 자기들은 좋은 거고. 하지만은 공모전에서 이 공모라는 단어를 생각을 해보면은 공개 모집이거든요. 이 공모전을 주최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공모전 자체만으로 엄청난 성과가 나거나 효과가 나는 것을 그렇게 크게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대신에 엄청 큰 그건 아니더라도 들인 비용 대비 소소한 비용과 소소한 효과가 나니까 가성비가 있다 정도가 될 수 있는데, 큰 의미는 결국 아까 말씀드리는 그런 효율을 만들어낼 수 있는 아이디어를 얻고 싶다라는 거거든요. 주최하는 입장에서도. 저희도 광고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회의를 하다가 보면은 정말 막히거든요.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대로 생각을 하는데 한 번 막히면 절대 답이 안 나와요. 그럴 때는 저희도 공모전을 하고 싶고 아니면 뭐 누구 친구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여러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어떤 영상이 공모전에 당선이 될까라고 다시 처음에 질문을 물어본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대 효율로 목적을 달성하는 영상 혹은 그럴 가능성이 있는 영상. 목적을 달성한다고 하면은 우리 제품을 알릴 수 있는 그런 특수한 아이디어의 영상 공모전이라고 하면은 공모전에 출품된 영상 자체가 대박이 나서 효과가 더 좋고 좋아요도 많이 발생하고 우리 제품을 다 알리는데 기여를 했다라면은 애초에 본래 궁극적인 목적 자체를 달성해 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공모 당선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아주 낮죠. 그럼 가능성이 있는 영상이라고 한다면은 이 학생이 아직 표현력이나 뭐 제반 사항이나 자본도 없으니까 뭐 아이디어 차원은 아주 좋은데 이 아이디어를 풀어내는 과정이 조금 미흡해서 실질적인 성과는 안 났지만 이 아이디어를 우리가 차용해서 디벨롭하고 우리가 직접 무언가를 한다면 아주 성과가 날 것 같다. 이게 당선이 되는 영상이거든요. 이제 그거를 밑받침하는 게 심사 기준이라는 거죠. 근데 심사 기준이라는 게 맹신해서는 안 되는 게 자기들도 뭐를 기준으로 해야 될지 몰라요. 어떤 기준으로 한 게 어떤 포인트가 소구가 돼서 성과가 잘 나올지 모르니까 당장 뭐 창의성 기준으로 하겠다, 뭐 기준으로 하겠다 이렇게 했지만은 내가 생각하지 못한 기준에 아주 부합하는 뛰어난 영상이 나왔는데 걔를 버릴 수 있을까요? 얘네들 입장에서 이거를 따와서 자기들의 접목을 시키려면 뭐라도 줘야지 자기들이 공식적으로 쓸 텐데 그렇기 때문에 심사 기준을 분명 참고를 해야 되긴 하지만은 심사 기준을 그 넘어서 그 기업을 좀 이해하려고 해야 되고 궁극적인 목적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기업들의 궁극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효율을 낼 수 있는 아이디어만 내가 생각한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특정 공모전 같은 경우는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아무 기준도 없고 자기 취향이 반영되는 경우도 있긴 해요. 심사 기준이 적혀져 있지만은 그럴 때는 좀 고생했지만은 똥 밟았다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 어찌됐든 스스로의 성장과 이런 경험을 위해서는 이런 관점에서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최대의 효율로 목적을 달성하는 영상을 이제 우리는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어떻게 만들어? 자, 이게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야 될 내용이겠죠. 최고의 효율로 목적을 달성하는 영상. 자, 첫 번째 궁극적인 목적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공모전이라고 할 수 있고 공모전이 아니라 기업이나 뭐나 광고가 됐든 아니면은 영상 콘텐츠를 떠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가 직장에 들어갔다면 헤드가 있겠죠. 그 헤드가 가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먼저 파악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공모전을 예시로 들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뒤에 예시로 나오긴 할 텐데 이 여성 속옷을 파는 그런 영상 공모전이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그 여성 속옷이 사이즈가 아주 다양하게 있다라는 거를 장점으로 얘기를 하고 그거를 표현하는 공모전을 얘기를 하던데 그럼 그 기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 목표는 무엇일까? 이거를 우리가 공모전의 모집 요강만 보는 게 아니라 그 기업의 철학이나 뭐나 이런 거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기업의 목표는 단순히 당연하게도 매출 증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매출 증진을 위해서 기업 대표가 나와보자 하는 방향이 속옷의 기존의 천편일률적인 사이즈 분류가 아니고 속옷의 사이즈표를 다시 재구성하는 그런 인식의 전환 이런 거를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할 수도 있고 혹은 그런 걸로 인해 억압되어 있는 그런 무언가 개념적인 것도 타파하는 그런 식의 개념적인 철학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목적에 접근을 하는 게 공모전에 나오는 심사 기준보다도 어쩌면은 더 정확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내가 등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모전이 됐든 뭐가 됐든 궁극적인 목적을 먼저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두 번째로 영상 콘텐츠의 핵심 4요소를 잘 생각을 해야 된다. 궁극적인 목적을 파악을 했으면은 그 목적 하에 이 핵심 4요소를 잘 끼워 맞추기를 해야 됩니다. 관통이 될 수가 있게끔. 이거는 다 아실 거예요. 첫 번째, 타겟입니다. 영상 공모전 할 때 공모전이 생각보다 좀 친절하지가 않아요. 친절하지 않다는 말이 뭐냐면은 자기들이 뭔가
이 희끄무리한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있는데 자기들도 문제를 명확하게 정의를 못하는 공모전이 있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던 궁극적인 목적 이게 안 나와 있는 대부분입니다. 이거는 궁극적인 거기 때문에 표면상에 당장 달성하고 싶은 목적은 얘기하는 주제나 얘기하는 건 많은데 이거는 없고 그리고 타겟에 대해서도 생각이 없는 공모전이 많아요. 우리가 효율을 추구하려고 한다면은 당장 내가 만나는 연인에게 하는 말투와 친구한테 하는 말투가 다르듯이 타겟에 맞춰야지 극대화된 효율과 딱 알맞는 크리에이티브의 영상 결과물을 만들 수가 있는데 공모전에서 타겟이 안 정해져 있다. 말이 안 되겠죠. 이 타겟은 뭐 참가 대상 이런 타겟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영상을 보게 될 시청자들이 과연 누구인가 이 타겟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부 목표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을 우리가 파악을 하고 선택을 했다면은 궁극적인 목적은 뭐 제품 판매나 뭐 이익의 증가 뭐 아니면은 우리 기업 철학을 전달하는 게 궁극적 목적이라고 해도 아까 예시로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에는 그러면은 일단 이름만 알리는 게 우선이다. 아니면 이 기능만이라도 주구장창 외치는 게 우선이다. 이런 것들의 세부 목표가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부 목표도 나와 있는 공모전이 있고 안 나와 있는 공모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필수로 생각해야 되는 세부적인 4요소 중에 하나라는 거죠.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메시지. 이 메시지라는 것도 타겟이 정해져 있으면 그리고 그 타겟한테 이루고 싶은 세부적인 어떤 목표가 무엇이라면은 그 타겟에게 목적을 이루기 위해 어떤 내용을 전달할 것인가, 어떤 말로 전달할 것인가, 이 메시지에 대한 기준이 잡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 메시지가 정해져 있는 공모전도 있고 안 정해져 있는 공모전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컨셉이죠. 컨셉 전달 방식. 단순히 컨셉이라고 하면은 영상 공모전이면 영상이 컨셉이자 수단이 되는 거고 뭐 댄스 공모전이라고 한다면은 댄스 영상 자체가 컨셉으로 이미 정해진 공모전인 거죠. 아니면은 뭐 다큐 형식, 드라마 형식, 뭐 아니면 바이럴 영상 형식 이런 컨셉입니다. 이게 안 정해져 있는 영상들 그것도 많아요. 그래서 이게 안 정해져 있으면은 뭐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것만 명확하게 하면은 공모전의 기획이 딱 끝납니다. 공모전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궁극적인 목적은 항상 늘 안 나와 있어요. 이 네 가지 요소 중에 타겟이 안 나와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타겟을 먼저 선정을 해야 됩니다. 공모전이 친절하게 알려주지 않은 걔네들이 뭐 이미 속으로는 3, 40대 타겟을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3, 40대를 우리가 알아맞혀서 3, 40대에 대한 기획을 해야 되는 게 베스트겠지만은 굳이 그렇지 않더라도 얘네들이 생각하는 궁극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집중해야 될 타겟이 20, 30대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20, 30대로 임의로 타겟을 잡고 기획을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공모전 요강에는 타겟을 얘기를 해준 적이 없으니까 우리는 극대화시킬 수 있는 효율성만 보여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타겟이 안 나 있으면 타겟을 정하면 된다. 세부적인 목표도 우리가 세워야 되는 겁니다. 이 공모전이 보통 뭐 주제, 세부적인 목표, 세부 목표는 나와 있는 공모전이 많은데 없다면은 우리가 이 공모전의 궁극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내가 이번에 참가하는 영상에서 목적을 이걸로 해야 되겠다. 단순히 이 단계, 지금 우리가 해야 될 단계는 이 단계다. 뭐 이런 세부 목적을 세워야 되겠죠. 지금 너무 뭉뚱그려서 말씀드리니까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뒤에 예시 나올 때 한번 구체적으로 다시 얘기해 보겠습니다. 메시지도 마찬가지고요. 메시지는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여성 속옷 얘기를 계속 했는데 여성 속옷 광고에서 우리는 사이즈가 이렇게 많다 뭐 하다라는 내용을 기능적인 부분을 전달하고 싶다라고 합시다. 공모전 내용이 그래요. 그런다고 한다면은 메시지는 정해졌죠. 그럼 여기서 생각할 거는 그럼 그 메시지를 어떻게 포장할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가 공모전에 임하면서 집중해야 될 내용이겠죠. 그 메시지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를 확실하게 하려면은 타겟을 정해줘야 되겠죠. 왜냐면은 이 사람 누구한테 말하냐에 따라서 전달력이 높은 화법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뭐 기능이나 이런 거를 설명하는 게 내용이라고 했지만은 그 내용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세부 목표도 다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사이즈가 세분화되어 있는 속옷이라는 존재를 아직 대부분이 모른다 라고 합시다. 현 상황이.
그렇다고 한다면 세부 목표는 일단 이런 개념이 있어요 하고 외치는 걸 우리가 목표로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공모전을 낼 때도 타겟은 몇 나이대가 언제인 여성이 타겟인데 우리가 파악을 해보니까 뭐 이 사람들이 아직 이 개념조차도 잘 모르는 것 같더라. 그래서 일단은 뭐 기능이 구구절절 어떤 내 사이즈는 세부적으로 이런 사이즈가 있네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직 시기상조고 당장은 이런 개념 세분화되어 있는 속옷도 있다라는 개념을 전달하는 게 우선인 것 같다. 그래서 그 개념을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메시지를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전달하기에 가장 적합한 컨셉은 이 컨셉이다. 그래서 나온 영상이 이거다. 라고 하면은 기획이 다 끝난다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익숙한 질문이죠. 위 네 가지 요소 중 크리에이티브는 과연 어디서 필요할까? 네, 이제 익숙해지셨으니까 아시겠죠? 모든 곳에서 역시 크리에이티브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 물 한 모금만 마시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영상 공모전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을 신경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대충 말씀을 드렸으니까 실전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공모전이던데요. 루비 메타 글로벌 안무 저작권 협회에서 너의 댄스를 보여줘라는 공모전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공모전 자체 내용으로는 뭐가 아무것도 없네요. 참가 자격, 댄스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고 응모 방법, 작품 규격, 뭐 10초에서 20초 내에 댄스 영상을 내기만 하면 된다. 이게 사실은 다거든요. 너무 막연하죠? 네, 죄송합니다. 왜 안 넘어갈까요? 네, 이거죠. 네, 말씀드린 것처럼 요 투비 메타 여기서 하는 건데 아주 막연합니다. 10초에서 20초 내에 댄스 영상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한번 아까 전에 얘기했던 대로 파악을 해볼게요. 궁극적인 목적을 알려면은 투비 메타가 뭐 하는 곳인지 글로벌 안무 저작권 협회가 뭐 하는 곳인지를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안 찾아봐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 찾아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타겟은 누구일까요? 여기에 보면은 공모 대상, 댄스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라고 되어 있지만 이거는 참가하는 사람이고 이 영상을 보는 사람. 타겟 지금 이것만 봤을 땐 조금 헷갈리는데 여기에는 다른 주제를 보겠습니다. 공모 주제에 전 세계 댄스 열풍을 일으키는 댄스 공모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댄스 열풍을 만들어 주세요 라는 식으로 내용이 되어 있어요. 그럼 세부 목표는 얘네들 이 투비메타 글로벌 이 저작권 협회가 뭐 하는지 궁극적으로 뭘 상상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이 당장에 뭔가 좀 댄스적으로 아주 글로벌 댄스 열풍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무언가 영상이 나왔으면 좋겠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댄스 열풍을 그 댄스 열풍이라는 결과물을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게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라고 보면 되겠죠. 우선은 그러면은 타겟은 누굴까? 안 알려줬으니까 우리가 정해야 됩니다. 열풍을 불러일으킨다는 거는 우리 거를 보고 뭔가 신이 나서 진짜 열풍이 발생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참여할 법한 사람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뭐 최근에 틱톡이라든지 뭐 유튜브 쇼츠나 이런 쇼폼 컨텐츠들 위주로 해서 이런 댄스가 많이 확장이 되는데 그렇다면은 그런 쇼폼에 능동적으로 참여를 하고 뭐하고 이런 타겟들 중에서 세부적으로 파고 들어볼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에서 타겟을 찾는 과정에서 뭐 크리에이티브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진행하면 되겠죠. 세부 목표는 있고 메시지는 이거는 딱히 뭐라고 할까요? 이 영상에서 보여주는 거 이거는 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도 없고 이 열풍이라는 이 몸짓이나 이 참여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메시지라고 할 만한 건 없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목적 자체가 열풍이라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메시지를 설정을 한 게 내가 이 댄스 영상에 담은 뭐 예를 들면 뭐 인스타그램 광고라든지 이런 광고 보면 뭐 너 자신을 보여봐 이런 카피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댄스 영상에 이런 거를 녹여내는 게 오히려 열풍을 불러일으키는데 더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면은 메시지를 만들어서 넣을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상상으로는 댄스 영상만 찍어서 올리라고 하니까 좀 안 맞는 포맷이 될 것 같긴 한데 컨셉은 댄스 영상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시 돌이켜서 보면은 궁극적 목적은 모르겠고 찾아보면은 도움이 될 것이고 타겟도 안 나와 있고 하지만 세부 목표는 뭔가 댄스 열풍을 불러일으키는 게 목표다. 컨셉은 댄스 영상이다. 세 번째, 다섯 번째만 공모전 요강에서 알려줬죠. 친절하게, 불친절할까요? 어쨌든 알려줬지만 나머지 부분은 신경을 안 써도 되는 영역이 아니라 내가 신경을 쓰면서 여기서 뭔가 결과물을 뽑아낼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컴포트랩 영상 공모전 이게 또 하나 있더라고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여성 속옷 공모전이거든요. 이 공모전에서는 뭐 브라렛 10가지 체험이 가능하다고 스포츠 브라 10가지 사이즈가 가능하다고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편안한 차이. 그래서 이 자기 컴포트랩만의 편안한 차이를 표현해주는 그런 아이디어를 뽑고 싶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궁극적 목적은 아까 전에 다 얘기를 해봤습니다. 컴포트랩을 그런 검색해서 이 기업이 가지는 것들을 좀 참고해보거나 하면은 나만의 이런 방향성을 잡는데 좀 도움이 되겠죠. 그럼 타겟은 뭐 여러분들 마케팅 공부하거나 할 때 누누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뭐 딱히 얘기는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컴포트랩에서 제품을 판매하는데 유효한 타겟이 될 텐데 이제 그 타겟에서 뭐 궁극적인 목적을 내가 먼저 판단을 하고 타겟도 막연하게 생각하면은 이 속옷을 착용하는 전 연령이 다 타겟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거기서 파고들어서 뭐 연령을 내가 지금 단기의 세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부 목표가 당장 뭐 인식 이런 개념적인 부분을 전달하는 게 우선이다라고 목표를 세웠으면은 그 개념이 당장 빠르게 먼저 필요한 타겟을 내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도 내가 세운 세부 목표가 당장 인지시키는 거라고 했을 때 그거에 걸맞는 카피나 뭐나 이런 거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컨셉도 그럼 내가 타겟, 메시지 이걸 다 정했으면은 컨셉은 예를 들어서 뭐 이 착용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상황극을 보여줄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이런 새로운 속옷이 있다라고 주구장창 외치는 최근에 B급 광고가 유행이었었죠.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동원 참치 같은 경우도 있고 그런 컨셉을 차용을 할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같이 생각을 해서 관통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면 된다. 세 번째, 한계령 활성화 영상 공모전. 요거까지만 예시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한계령이라는 지역의 역사, 문화, 풍경들을 주변 관광지 소개를 해서 뭐 하는 자유주제입니다. 아무나 다 참여할 수 있고 어떤 형태로 하든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따로 조사를 안 해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계령이라는 곳을 관광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하는 영상 공모전인데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한번 같이 해봅시다. 여기서 생각하는 궁극적인 목적. 그냥 당연히 관광을 많이 오게 만드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겠죠. 관광을 많이 오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나 요소들은 상당히 많을 겁니다. 뭐 당장 실질적으로는 여기 여행을 오면은 여기 여행지에서 그 무언가를 아예 아주 강력한 혜택을 주거나 거기 가서 뭐를 받고 싶게 만들거나 이런 것도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거고 뭐 영상에서 이 여행을 가고 싶게 뿜뿜하게 만드는 그 무언가를 보여줘도 되고 그런 것들이 있을 건데 어쨌든 이 관광지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겠죠. 그러면은 타겟, 세부 목표, 메시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건데
조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예전에 강서구 홍보 영상을 만든 적이 있거든요. 강서구 홍보 영상을 만들었을 때 타깃이 과연 누구일까? 타겟을 강서구청에서도 명확하게 설정을 하지 못했어요. 강서구에 많은 사람이 관광을 오면 좋겠는데 타겟을 누구로 해야 될까?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하니까 그 강서구에는 한 40대, 50대 남성 여성분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보니까 그 근처에 뭐 게이트볼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좀 덜 알려진 것도 있고, 그런 연령대 많은 분들이 좋아할 만한 강 분위기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략을 세울 생각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타겟을 그러면은 저런 사람들이 이미 좋아하고 있으니 40, 50대 사람들을 더 많이 오게 만들겠다. 이렇게 설정을 해도 되겠죠. 아니면은 40, 50대는 이미 많으니 젊은 사람이 올 수 있게끔 목표를 세우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때 당시에 저희는 젊은 사람이 더 많이 오는 걸 목표로 하자고 했습니다. 강서구에서도 그거를 원했고, 세부 목표라고 하면은 관광이 활성화되기에 당장에 뭐가 필요할까 이런 측면인데, 이게 강서구라는 곳이 특성이 부산의 근교잖아요. 부산 근교가 놀러 갈 곳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기장도 있고, 아니면 저기 김해도 있고, 저 위에 뭐 울산, 뭐 아니면 여기 옆에 뭐 다양하게 있죠. 자기들의 경쟁 상대는 따지고 보면은 그런 근교인 거예요. 그런 근교들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는 뭐에 먼저 집중을 해야지, 당장 해결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자기들만의 특색은 강을 끼고 있다라는 거였거든요. 기장이나 뭐나 부산 이런 건 대부분 바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강서구니까 말 그대로 강을 끼고 있다. 하면은 세부 목표로는 일단 강이 주는 편안함, 이거 자체를 이미지화 시켜서 무언가를 하면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성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파고들었던 거죠. 그리고 그래서 메시지는 나중에 이제 강서구 예시 영상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계령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조사를 해서 한계령에 필요한 그런 타겟을 효율을 위해 하나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부 목표도 한계령 활성화, 결국 한계령에 많은 사람이 오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긴 하지만은 당장에는 뭐를 해결하면 좋을지 내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거를 위한 메시지와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전달력이 좋은 메시지와 컨셉까지 생각을 해서 만들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획 아다리도 다 잘 맞고 영상 결과물도 나오고 설명까지 다 끝나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있을까요? 여기까지? 영상 보고 싶습니다. 영상, 네, 바로 영상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공모전에서 사실은 이거 말고도 생각해야 될 요소들이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고 하지만은 큰 갈래는 이 정도다라는 거고, 그리고 보여드릴 거는 이제 실제 제작 예시인데 이 영상들이 저희가 공모전으로 만든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 딱 핏하게 맞아 떨어져서 설명을 드릴 수는 없긴 한데, 어쨌든 영상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뭐를 생각했는지 어떤 거를 고려했는지에 대한 경험들을 말씀드리면은 좀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이 부산광역시 교육청 존중 캠페인 영상 혹시 보신 분 계시나요? 네. 없으신 것 같네요. 네. 이 영상은 뭐냐면은 영상을 보여드리기 전에 먼저 같이 공모전을 기획을 한다 생각하고 제반상을 먼저 한번 공유를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욕설도 많이 하고 말도 안 이쁘게 하고 서로 존중하지 않고 괴롭히고 이런다. 존중 문화를 확산을 시키는 게 교육청의 궁극적인 목적이었어요. 이래 됐든 뭐가 됐든. 그리고 타겟도 아주 확실했죠. 학생들이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고 싶다. 학생들, 초, 중, 고등학생들. 비록 뭐 초등학생이면 초등학생, 중학생이면 중학생 파고들진 못했지만은 학생들. 그리고 세부 목표마저도 담당 장학사님하고 얘기하면서 확실하게 했습니다. 뭐냐면은 존중하기 위해서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고 얘기하는 것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 일단 뭐 최근에 랩 같은 뭐 쇼미더머니 이런 데서 리스펙 이런 단어도 많이 나오니까 존중 아니면 리스펙이라는 단어 자체가 학생들의 입에 붙었으면 좋겠다.
존중이 무슨 의미인지 알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존중이 입에 붙기만 해도 이 캠페인은 성공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장 박사님하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메시지는